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봅시다. 건센 센에 뭡니까? 요거군요. 복습은 잘 하셨고, 이런 방법적인 거 기억도 잘 하셨군요. 풀이도 잘 하셨고, 이를 잊지 말자, 이런 거 약수하고 소인수분해에서 표기할 때 표기하는 거하고 그때 약수에 일이 포함된다는 건 꼭 기억을 합시다. 자연수 조건, 역시 문제를 맞췄어도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두고, 또 유형이 다른 것들도 표시를 잘, 이런 것도 좀 눈에 보이게. 새로운 유형이나 혹시 풀이 방법들이 다르거나 또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정보 잘 적어놨네. 약간 이 정의에 의한 이런 표현들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이렇게 잘 인식을 시켜두면 좀 어려움이 없지.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써보고, 오늘은 최대 공약수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 2단원인가? 1단원이 두 개. 작은 2단원. 초등학교 때도 그대로 이 내용을 배우긴 했었지.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때하고 또 좀 다른지, 아니면 조금 더 문제 난이도만 올라갔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볼까? 자, 공약수.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된 약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초등부 때 두 숫자의 공통된 약수를 선택했다면 이상 3개, 4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건데, 막 한 4개, 5개 막 이래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 자, 8의 약수 1, 2, 4, 8, 12의 약수 1, 2, 3, 4, 6, 10이 있는데 얘의 공통인 약수는 1, 2, 4까지가 나오네. 그럼 최대 공약수, 공약수들 중에 제일 큰 수. 그러면 8과 12의 공약수는 1, 2, 4이므로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가장 큰 수인 4이다. 근데 이걸 찾는 방법도 이전에 했었지. 초등부 때. 안 했나? 살짝 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8과 12의 공약수. 공통된 약수를 구하는 그냥 거. 이렇게 써서 구할 수도 있겠지. 공약수는. 또 살짝 식 같은 거 써서. 아니, 식이 식을? 아닌데 세도식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최대 공약수의 성질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래서 그때 8과 12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거의 약수를 선택하면 공통인 약수들이 선택이 됐지. 최대 공약수. 여기다 한번 적어놔 볼까? 이거는 바닥에 있나? 바닥이지 않나? 나오네.
공약수의 선택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자. 안 나오네. 안 나와? 빨간 거 쓸게. 공약수는 선택 방법? 그죠. 동그라미 1번에서 어떨까? 처음에 얘들처럼 각수의 약수를 선택해서 공통인 걸 골라낼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선택해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1번 방법처럼 약수를 다 해가지고 공통인 걸 이래 잘 안 할 것 같아 왠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알려주고 한 거 보면 맞지.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선택해서 그것의 약수로 고를 가능성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서로 소 저거 네모를 해놓죠. 이 표현이 질문으로는 아닌데 조건으로 고등부 고3 때까지도 꽤 지속적으로 나오거든. 근데 고등부 올라가면 이제 저런 표현들의 정의라든 이런 걸 다시 설명해주고 이러진 않아. 문제 중에 계속 서로 소인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라고 했지. 서로 소는 두 수 사이의 관계인가 봐. 두 수가 1 말고는 공약수를 갖지 않는 거지. 최대 공약수가 1인 1 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 9, 10 이런 것처럼 소인수분해에서 소수가 아닌 뭐 3의 제곱 2 곱하기 5 이런 표현 나올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임의의 수에 대해서 서로 1 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상태,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최대 공약수 1인 이 말이 표현이 약간 좀 그러니까 서로서 옆에다가 약수가 1밖에 없나요? 1 이외의 약수가 없는 수들의 관계라고 적어놨다. 그러니까 소수는 수 하나를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고, 서로서는 2개 이상 수가 있는데 보통 지금처럼은 한 쌍, 2개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그 수들의 관계를 서로 소라는 표현으로 말을 했는 것 같아. 최소 공약수란 표현이 없는 이유는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소인수분해를 이용한다는 건 그냥 개개의 소인수분해를 했다는 소리야. 자, 여기 있는 표현을 뭐 공통된 이렇게 말고 여기다 적어볼게. 54는 2 곱하기 3의 3제곱, 세제곱. 삼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밑에다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얘들 중에 뭐랄까, 같은 밑의 지수가 작은 상태, 그러니까 공통인 것만 선택하는 거야. 공통으로 있는 거. 얘는 공통으로 없으니까 5는 아예 선택이 안 되고, 2 공통으로 있는데 얘는 3이 3개가 있고 3에 2개가 있으니까 2개까지만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최대 공약수는 3의 2제곱이야? 아니, 이거 2도 있잖아. 2 곱하기 3의 제곱이겠지. 아, 그렇지. 안다.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 치수가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놨지. 소인수 중에 소인수 중에라고 하기는 그렇고 인수 중에 공통인 걸 선택. 공통인 인수 선택.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공통인 인수 선택. 응? 의미식 아니지? 아니. 그러면 하는 김에 최소 공배수까지 생각해 볼게요. 공배수는 특징 알지? 공통된 배수. 그래서 얘도 동시에 그럼 내용을 같이 볼게요. 3의 배수는 하면 3의 배수가 된 3, 6, 9에서 끝없이 이렇게 있을 거고 4의 배수하면 4, 8, 10이 쭉 있겠지. 그러면 그거의 공배수는 공통인 배수니까 쭉 가서 12, 24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나왔지. 역시 배수는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뭐랄까, 선택이 얘들은 몇 개 하고 유한개인데 얘들은 개수에 제한이 없다 맞지? 무한개. 그럼 범위를 잡아주면 유한하게 개수가 선택이 되겠지. 그래서 역시나 얘와 마찬가지로 각수의 배수들을 선택하고 공통인 걸 고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12, 24 계속 고를 수는 없잖아. 그럼 12, 24 이렇게 가는 표현들이 어느 만큼 떨어진 간격의 숫자들인지를 확인해서 특징을 찾을 수 있겠지. 그게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뭐랄까, 배수들이 공배수가 되는 거지.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3과 4의 공배수는 12. 최소 공배수의 성질,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 그러면 공약수의 선택 방법, 공배수의 선택 방법, 뭐 별로 차이가 없지? 없는데 그 방법을 여기다 또 적어놨지. 공배수의 선택 방법, 아까처럼 그대로 취하기. 동그라미 1번에서 그냥 그거는 점점 해놓자. 2번에서 어떻게 한다?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선택해서 배수의 배수.
그렇지. 서로 쏘인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자연수를 곱한 수이다. 3, 4 이러면은 공통된 게 없으니까 그냥 배수 중에는 3, 4 곱해서 나온 12가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런 말이지.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 가장 큰 수는 알 수 없다. 최대 공배수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 질문에도 나오지 않겠지만 범위를 제한해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이러면 선택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앞에서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해서 라는 표현이 있잖아. 요거는 조금 이따 또 비교해서 보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어떻게 선택하냐면 얘는 지금 여기서 비교가 되네. 수들 중에서 인수들 중에서 가장 큰 인수들을 모두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따져볼까? 여기다 54하고 저걸 적어볼까? 54는 2 곱하기 3의 3제곱.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럼 이 상태에서 있는 것들을 다 고르는 거야. 가장 큰 상태의 인수들을 다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큰 상태에 예를 들어 2의 제곱과 2가 있으면 2의 제곱을 선택했지. 그 다음에 얘 같으면 3의 제곱과 3의 3제곱이면 세제곱은 3의 3제곱, 세제곱을 고르는 거야. 있는 표현의 인수를 다 선택하는 거야. 소인수라는 표현 소수를 말하니까 뭐라고 할까? 얘는 작거나 같은 거, 얘는 큰거나 같은 건가? 어떻게 하면 이미지가 탁 남을까? 거듭 제곱이 큰 인수 모두 선택 뭐 이런 식으로 써둘까? 이미지만 일단 남기고 자기 식의 표현, 말의 표현이야 여기 있는 말이겠지만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야. 큰 인수 모두 선택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얘가 최소 공배수는 LCM 돼 있고 얘는 GCM 돼 있잖아. 그래서 대문자인 LG 표현을 어떤 수를 나타내는 대문자 A, B,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서로 소인 어떤 수들과 비교해서 이런 관계를 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대문자로 G 써서 G는 대문자로 G가 최소 공약 최대 공약수. 수인데 요 표기를 한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점점 해놓고 공통인 것만, 거듭 제곱이 작은 인수를 전부 선택을 한 상태겠지. 2, 그 다음에 3의 제곱까지만 공통이겠다, 맞지? 이 곱하기라고 해야지. 수를 선택하는 거니까. 공통인 수를 선택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최대 공약수야. 여기서 최소 공배수 L 이렇게 써놓고 점점을 해볼게. 이번엔 공통인 게 아니지. 다 선택을 할 건데 지수와 거듭제곱 큰 것들 얘는 그대로 2고 그 다음에 3에서는 3의 더 큰 3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5까지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비교가 됐지. 이렇게 이 상태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소인수분해 하면서 인수 선택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되, 보면은 얘는 두 가지 다를 아마 알아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질문 방식이 질문 방식 때문에도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쓰는 표현이 되게 많긴 하지. 근데 표기를 할 때는 이런 거듭 제곱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질문해서 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기억을 할게. 자, 첫 번째 소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를 선택하는 방법과 소인수분해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보면은 3개 이상이 되니까 얘를 좀 쓰는 경향이 있긴 있다, 맞지? 물론 아니어도 상관없어. 3개여도 우리는 11을 36을 40을 해서 거기서 공통인 것들, 최소인 공통인 것들만 골라주면 되니까. 근데 3개일 때 보통 뒤에도 보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들로 일단 나눠보는 거야. 근데 2개까지 나뉠 수 있는 표현까지도 썼지. 아니네, 얘는 다 나뉠 수 있는 표현을 썼네. 다 나눠지는 거 맞나? 3개 다. 맞아. 그 다음에 그렇네. 여기는 더 나누지 않고 세 숫자가 공통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표현만 이렇게 썼다, 맞지? 잠시만. 근데 봐, 여기는 봐,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얘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공통인 인수들만 나올 수 있는 표현으로 나누고 멈췄는데, 여기 2, 6 두 개는 서로 인수가 2가 있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해서 2로 공통을 쭉 나눌 수 있는 수를 쓰고 났더니 14와 21은 7로 나눠질 수 있는데 9는 지금 안 나눠졌잖아. 그래서 9는 그대로 놔두고 7로 나눌 수 있는 얘들까지만 내렸어. 그 다음에 봤더니 9와 3이 3으로 나눠지니까 하고 2는 안 나눠지는 거는 그대로 내려버렸다, 맞지? 그래서 3, 2, 1 이 모두 서로 소임으로 이래놨지. 자, 그럼 이번에는 소수라는 표현에는 합성수와 마찬가지로 1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서로 소라는 관계에는 1 이외의 약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1을 서로 소인 관계의 표현에 포함을 시켜놨지. 서로 소임으로 이렇게 놨잖아. 그러니까 1은 서로 소는 관계에 대한 표현이야. 숫자 하나를 보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 그래서 1과 2는 서로 소의 관계냐 하면 1 외에 더 약수가 없네? 서로 소의 관계가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1은 소수냐 하면 아닌 거고, 약간 비슷한 어감의 표현들은 잘 구분을 해놔야 돼. 이해가 됐나?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선택할 때는 전체가 나뉘어지는 수까지만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인수의 곱으로만 최대 공약수를 선택했어. 맞지? 근데 최소 공배수를 선택할 때는 최소 2개의 수가 나뉘어질 수 있는 표현까지 끝까지 몰고 와서 이 상태에 있는 수를 다 곱해놨어. 2, 7, 3, 3, 2, 1. 맞지? 되겠나? 공통 외에 나머지 인수들 모두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비교가 됐나? 얘는 여기 있는 표현 전체가 나뉘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멈춘 상태로 나왔고, 얘는 2개까지도 나뉘어질 수 있는 상태가 끝까지 해서 L자 형태로 전체 다를 곱해놓은 상태.
그치? 최대 공약수 선택할 때는 여기 2, 6 더 나눠지니까 2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더 안 내렸다 맞지? 구분을 했지? 그래서 여기 이런 말도 있네. 주어진 수가 소인수 분해된 꼴일 때는 방법 1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 외에는 방법 2를 따른다. 꼭은 아니야.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문제에 유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일단 문제의 질문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이번엔 다 아는 게 좋을 것 같아. 공약수로 나누어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나누는 수를 반드시 소수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통인 인수로 나누어 주어도 된다. 공통인 걸 선택할 거다 보니까 여기 3의 제곱 있잖아. 처음부터 9로 나눠도 별로 상관없다는 소리야. 공통인 수가 큰 수일수록 계산은 간단해진다. 그렇지. 공통인 걸 선택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써둔 거. 자, 여기도 세 수의 공약수가 없으면 두 수의 공약 나누는데 이때 공약 없는 수는 그대로 아래로 내린다. 어느 두 수도 모두 서로 소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눈다. 나눈 수와 나머지 마지막 몫을 모두 곱한다. 전체를 곱하겠다는 거야. 자, 관계에 대한 표현은 일단 조금 이따 지나서 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어. 역시 복습하면서 두 개에 대한 표현을 비교해서 다 한 번에 해두는 게 낫겠지. 근데 일단 이 소인수 분해에 대한 표현을 더 추가되게 조금 인식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됐지? 자, 문제를 한번 볼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시오 해놨는데 뭐 이런 거 앞에 뒤에도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공약수를 라고 했고 공약수 뭐 같은 표. 자, 다음 중 두 수가 서로 소인 것은? 얘는 일단 2도 공약수지. 그래서 그런 걸 제외시키고 아니고 1 말고 더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수가 아니야. 얘는 일단 3이 있고 얘는 2, 7에 13 얘는 3, 5, 7이네 7이 겹치고 얘도 3이 겹치고 그런 상태. 얘는 아무것도 안 겹치고. 그렇지. 괜히 소수가 아닌 합성수가 나왔는데 막 이런 걸로 이미지가 막 혼란이 오면 안 돼. 자, 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냐면 나중에 고등부 3학년 때까지도 질문이 다 그 선택지 오지선다 되어 있는 객관식의 선택지에도 그렇고 선택지에는 뭐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주관식 답이라든지 이건 자연수로 표기를 한단 말이야. 예전에 부호도 표기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이를 해서 답이 분수꼴로 나오잖아. 그러면 답번은 P분의 Q라고 할 때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은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7분의 14 이렇게 표기될 수도 있고 2 그러니까 1분의 2겠지. 2 이렇게 표기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P 더하기 Q 분자 더하기 분모의 값은 이렇게 물으면 하나로 결정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뒤에다 단 P와 Q는 서로 소의 관계이다. 서로 소인 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적어놔. 그럼 최대한 나눌 수 있는 상태까지 나눠서 답을 얻고 그때의 분자와 분모의 합을 구하시오 같은 표현으로 쓰는 거지. 그때 매번 조건에 서로 소인 수가 어쩌고 이렇게 적혀 있어. 자, 예제를 볼까? 자,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줬네? 그러면 공통인 것만 고르는 거지. 세 수인데 2의 제곱 하고는 없나? 세 개 다가 공통. 5 있다. 5
7은 아무것도. 그럼 13도 그렇지. 없고. 2의 제곱과 곱하기 5니까 5, 4, 20 이렇게 되겠지. 자, 공통인 거 2. 공통인 것 중에 제일 작은. 공통이란 표현 중에 작을 수밖에 없겠다. 맞지? 같거나 작은. 2, 그렇지. 3. 3. 끝이네. 끝. 그래서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에는 두 수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이거 1대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자, 이런 표현도 지금은 특정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정수, 뭐 유리수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자연수, 정수는 너무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지. 자, 일단 2는 알겠어. 제곱이네. 그럼 B가 2인 건 알겠지? 그 다음 3은 없으니까 없고 5가 두 개까지만 골라야 되네. 그러면 저기 A가 있고. 그렇지. 5, 2. 그럼 A가 2가 돼야 되겠다. 맞지? 5의 제곱. 그렇지. 보고 선택한 거야. 특별히 어렵지 않다. 맞지? 밑에 표현은 같으니까 그대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표현들 있지. 최대 공약수가 50일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소리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표현을 봐. 항상 문제를 보면 비교를 해야 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다르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얘와 얘는 어떤 점이 달라, 전제에서. 얘는 소인수분해가 돼 있고 얘는 안 돼 있는 상태. 그렇지. 그런 차이를 느끼는 거야. 아울러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집에 이렇게 거실에 있는데 어디를 봐 했을 때 주목되는 거랑 저기 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했을 때 시선이 가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을 거잖아. 맞지? 옛날 우리 종이접기 하면서 어릴 때 생각나? 뭐 여기 이 부분이 좀 다르잖아 라고 했을 때 손으로 직접 가리키게 되면 그 부분을 보겠지. 근데 그러하지 않은 상태로 말을 하거나 하면은 시선은 분명히 여러 군데를 보게 돼. 왜? 내 머릿속에는 어느 점이 다른지에 대한 의식을 안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호감을 갖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핵심, 초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런데 그 초점을 공부에서 또 시험에서는 출제자하고 같은 의도로 맞춰줘야 돼. 그리고 처음에 제시를 하는 표현에서 친절하게 자 여기는 소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라고 말해주거나 또는 다음에 문제를 풀으면서 소인수분해를 안 해놨으니까 이런 말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이 쭉 말해주면 선생님이 표기를 해주면 당연한 듯이 보고 쉽게 이해를 하는데 해봐라고 하면 표기하려는 의사도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표현의 차이를 비교하려는 생각, 인식 같은 것도 없었던 사람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어느 점에서 또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못한다고 했잖아. 맞지? 의식할 수 있는 상황, 인식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이수가 너무 잘 캐치를 했지? 소인수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린 지수를 보고 빨리 선택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는 소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보고 잠깐만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쪽 숫자를 막 곱해가지고 50을 빼내서 뭐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 얘가 일단 최소한 50은 있어야 되는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의도거나 조금 더 빠른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항상 차이점. 아빠도 항상 비교를 하면서 이상하네.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왜 이 방법을 썼지? 앞에 방법 쓰면 안 되나? 써봤어. 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쓰는데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뭐 때문에 이 방법의 차이가 있을까? 책에는 설명을 안 해줘.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지 그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그럼 앞에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엄청 비교를 안 해. 아, 얘는 정수라고 돼 있구나. 아, 얘는 자연수라고 돼 있구나. 여기 같은, 아, 얘는 소인수분해가 돼 있구나. 아, 얘는 안 돼 있구나. 그럼 나한테 직접적으로 제시를 안 했지만, 아, 나는 그걸 의식해서, 내가 배운 거가 될 수 있는 단계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야. 학생들이 왜 배운 것처럼 해봐. 했던 것처럼 해봐 라고 했을 때 잘 안 되냐면, 일단 했던 거에 시작점이 되는 상황까지 가야 뭘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전 상황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지. 원투 막 이렇게 그걸 연습을 했어. 근데 상대방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지? 내가 배운 것처럼 원투를 쳐서 상대방을 맞추고 싶어. 그러려면 일단 맞는 거리까지는 가야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거리 유지가 안 돼서 뭐 예를 들어 원래보다 두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내 손이 닿는 위치, 백을 항상 요 위치를 놔두고 막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상대방이 항상 그 위치에 있어주느냐면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하면, 가까이 있으면은 허리가 뒤로 굽어가지고 막 이성이 이런 막 휘젓고, 멀리 있으면 상체가 앞으로 굽어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는 거야. 목적은 맞지만 배운 것처럼 되지 않는 이유, 그 위치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 쉬운 문제는 배운 거의 시작점 위치에 그냥 딱 위치하고 있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그 시작점의 위치가 다른 거. 목적은, 의도는 같아도 그 목적지의 위치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뭔가 나는 소인수분해가 된 상태로 연습을 했는데 안 된 상태로 딱 제시만 해도 소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연습한 거에 처음 시작점 위치로 가지 못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수처럼 이렇게 빨리 캐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경험과 전달이 필요해. 근데 대부분은 야, 그거 배웠으면 금세 그거 할 수 있어야지 같이 말하는데, 아빠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걸 알려주고 이럴 수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배운 거를 하기 직전에 배운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배움이고 이런 것도 준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중요해. 근데 그게 학생들의 개인 두뇌 능력이 다 맡겨지듯이 말하니까, 미루니까 애들이 좀 뭐가 잘 안 맞는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해가 되지? 이런 표현을 얘와 같은 상태로 바꿔놓고 나면 선택하기가 쉬워지잖아, 맞지? 그럼 이수는 그걸 인식을 하는 거야. 의식을 시키는 거야, 억지로. 되겠지? 그게 자연스러워지게 만드는 건 처음에는 당연하게 의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해. 되겠지? 그 상태로 확인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2번을 봤더니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40일 때 A, B 공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이럴 때도 가끔씩 고등부도 뭔가 필요 없는 거에 시선이 갈 때가 있어. 이 문제에 비교하자면 A, B 최대 공약수 40인데 A, B 공약, A, B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공약수를 구하지, 이럴 수도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아니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니까 A, B가 뭔지가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가끔 고등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들의 초점이 모르는 미지수 쪽으로 가는 바람에 애들이 필요 없는 걸 생각하느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거든. 됐지? 최대 공약수 40이다. AB 공약수는 AB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질문이 똑같지?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쪽으로. 그리고 의문이 드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수도 질문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어려워, 사실. 많이 정보가 가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질문 없어 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사실 질문거리가 많이 생기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계속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야. 자, 3번. 다음 중 두 수가 서로 소인 것은? 일외의 공통인 약수가 더 없는 상태. 일단 얘는 있었고 11로 딱 나눠지네. 얘도 3. 4에 뭘 곱해서 1이 나오는 게 있네. 4? 4를 왜? 4에 2, 7이 14. 아, 2나 7로 51이 나눠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51은 이제 A거나 곱할 때지. 51은 우리가 어디선가 봤지? 처음에. 소수, 합성수 하면서 잘못해서 소수로 볼 뻔했던 수가 51이었지. 그런 거에 나와서. 맨 처음에 우리. 얘는 27이고, 27에 14, 3, 17이었어요. 얘가 서도수인가? 서도수? 51은 그때 뭐였지? 3으로 3, 17. 3하고 17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거였지. 이런 식으로 점점 아마 경험을 하면서 숫자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18, 24는 3, 8에 24, 3, 6, 18. 그렇지. 3으로 되고 3이 아니고 얘는 7. 이거 아까 나오지 않았나? 오, 그렇지. 그런 게 이제 눈에 조금씩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수가 서로 소인 상태. 역시 그런 식으로 고르는 거고. 네 번째. 이번에는 세 개 수인데 소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네. 세 수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아닌 것. 이렇게. 그럼 최대 공약수를 골라서 그거 약수가 아닌 것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예 제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으로 있는 수가 아닌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얘들은 바로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2 공통으로 있네. 2 곱하기 5, 2, 5가 동시에 다 있네.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다 있네. 2의 제곱과 7, 여긴 7이 없는데 안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2의 제곱과 5의 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 2의 제곱 다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약수라는 표현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 왠지 그렇게 물을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고 시작점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유형에 따라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를 드러내놓고 묻는 경우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 직접 찾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할 수 있겠지. 얘는 그게 필요하려나? 세수의 공약수의 개수는 개수를 물었어. 그럼 이수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 개수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라고 인식을 하겠다는 거지. 그럼 최대 공약수를 골라서 이거는 그대로 참고할까? 해서 지수에 대한 표현에서 3 곱하기 3 9개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자,
답안 같은 거는 무조건 참고는 하는 게 좋아. 맞힌 것도 혹시나 싶은 것들은 꼭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 자기 생각을. 근데 가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해도 답이 나오면 그냥 답만 확인해주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직접 막 써가지고 그 다음 공통된 거 막 직접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방법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선택하거나 이랬을 때 답만 맞으면 넘어갔다. 아, 시험만 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시간 내에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항상 고려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 좀 더 효과적인 거. 혹시나 시간 좀 걸렸다 싶으면 무조건 답을 한번 봐봐. 더 간단한 풀이법이 있는지.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알겠지? 그런 것도 꼭 잘 살펴야 돼. 자, 문제는 아마 거의 유사한 표현, 뭐 최대값은, 최소값은 이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본 후에 우리가 또 얘기를 좀 해보고. 자, 여기도 바로 넘어가서 일단 이 관계에 대한 표현은 좀 이따 하고 쟤들에 대한 표현 보자. 자, 일단은 비슷하니까 일로 넘어가 볼게. 아, 이것도 과제할 때 일단 자,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라고 해놨네. 일단 얘는 소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로 줬고 얘는 안 돼 있는 상태로 했잖아. 그럼 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든 또는 소인수분해를 해서 쓰든 별로 상관이 없어. 꼭 얘는 이 방법을이라고 앞에서 그런 것처럼 말을 한 게 살짝 걸려. 그냥 우리 소인수분해를 한번 적어볼까? 해서 36 66이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가? 그 다음에 심표해놓고 54 69 54니까 2 곱하기 3의 3제곱이 되겠나? 6이니까. 그 다음에 81은 3의 4제곱이다, 맞지? 3의 4제곱. 이제 이런 거 조금씩 읽지? 이렇게 천천히 감각을 익히면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고를 수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는 대문자 G, L 이 표현을 한번 써서 해볼까?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가 G지. 보자. 공통인 것들 2가 없네. 3 제곱밖에 없다. 제곱. 그렇지. 그 다음 L 해서 써놓고 지수 큰 것들 있는 걸 다 고르는 거지. 2는 2제곱. 그렇지. 3은 4제곱. 자, 어느 게 빠를지에 대한 표현은 이수로 한번 해보면서 그 다음에 문제의 질문 형태들을 보면서 끝까지 봤을 때 뭐야, 소인수분해를 해서 해도 전혀 지장이 없네, 아니면 오히려 빠른데 싶으면 그것만 해도 돼. 아, 근데 숫자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 이때는 또 이게 낫고 이때는 이게 낫네, 이런 구분 생기면 그 표현에 맞춰서 하는 거야. 별로 괜찮다, 맞지? 자, 여기도 직접 골라보면 G. 이. 차분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들여서 나눠봐야 3 없고 5 없고 7 없고 2인가? 그냥 3하고 아무것도 없네? 응. 그러면 0이나 N. 일단 7은 뭐 그냥 그대로고 2의 세제곱 3의 2제곱 7은 했고 5의 2제곱. 아마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계산하라고는 안 할 거야. 아 그래? 점점점 갈수록
복잡한 숫자 계산 같은 거 이런 거는 많이 안 나오기 시작해. 얘는 계산했고 얘는 계산 안 했지. 그렇지. 그치 이게. 이거는 계산하기 할 정도의 작은 수고 얘는 큰 수니까 안 한 거야. 좀 그렇지. 자, 다음 중 두 수의 공배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 역시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 근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선택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고. 그럼 일단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거. 근데 이게 없다 그치? 아예 없는 게 생겼네. 아 아니구나 7. 7의 세제곱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있지, 배수니까. 자, 초점이 그쪽이 아니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근데 우리는 이거 최소 공배수를 고른 다음에 그거에 숫자 2 이상의 어떤 자연수가 하나라도 더 곱해져 있는, 그러니까 지수가 더 큰 건 상관이 없는 거야. 맞지? 배수니까 약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최소 공배수 선택해서 그 수보다 지수가 더 큰 상태들은 고를 수 있는데 더 작은 건 안 작은 게 되겠지. 안 되는. 그럼 처음부터 여기 있는 중에 고를 때 2의 3제곱 이상이 나와야 되고 5의 제곱 이상이 나와야 되고 7의 제곱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벌써 안 된 반대구나. 거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고른 다음에 안 해도 상관없고 고른 다음에 해도 별로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미지상 여기 있는 지수보다는 크거나 같은 지수가 있어야 돼. 얘는 크거나 같은 게 있어야 돼. 쟤는 작거나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럼 여기다 하나 적어둘까? 이 표현 정도는 우리가 책 여기다가 네모해놓고 설명을 여기다 붙여도 되겠다. 어디다 쓰고 있어? 여기 이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거기 있는 표현에다가 어떻게 있는 표현을 본다면 공배수보다 지수가 더 크거나 같은 상태 정도니까 공배수보다 최소 공배수보다잖아. 공배수가 그렇다니까. 그럼 최소 공배수보다 지수가 크거나 같은, 이렇게 옆에 지정되어 놓을까.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적혀 있는 표현의 지수보다는 크거나 같은의 이미지가 좀 있어야 되겠지. 뒤에를 써볼까? 여기는 아마 근데 그 표현이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어디 여긴가? 여기 있는 것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넘는 거는 안 되긴 하겠지만 아마 여기서는 처음에 고를 때부터 이수가 제대로 바로 확인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 이때는 잘못하면 아까처럼 반응을 보일 때 딴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었잖아. 그럼 그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지. 바로 이해가 됐지? 요것은 공배수 중 200 이하의 잔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다. 100 이하의. 그렇지. 관계 이거는 일단 놔두고 요거까지를 빨리 좀 볼까. 자,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는, 자, 이제는 최소 공배수는 동시에 질문을 하고 있지.
최대 공약수가 제일 작은 제곱 3이래. 그러면 일단 b가 2를 봤더니 얘는 3이고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가 더 작은 2여야겠지. 그 다음에 3에 1 되어 있으니까 여기 2 되어 있으니 얘는 1이어야겠지. 1. 1이 그래야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에 7을 지금 없는 거 보면 C는 7이 아닌 상태잖아. 근데 최소 공배수는 하고 골랐는데 2의 3제곱 그대로 최소 상태 골랐지. 최소 상태라고 해야 되나? 제일 큰 상태로. 그 다음 3의 제곱도 골랐지. 5, 7은 나왔는데 5가 없다 맞지. C는 오겠네. 그렇지. 이렇게 찾은 거야.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지. 그 다음에 C는 2, 3과 서로 다른 소수. 7에 대한 표현이 없지. 이렇게 골라내는 거지. 밑에도 상태. 자, 항상 방법적인 것들이 정확해져야 돼. 그래야 출제자가 원하는 진행과 제대로 초점 맞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같이 했던 것처럼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해줘야 돼. 자,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360. 역시 최소 공배수 했고, 여기는 곱하기 관계로 나와 있는데, 얘도 소인수분해가 안 돼 있다, 맞지? 얘는 역시 그냥 수로 나왔으니까, 이 수의, 소인수분해를 해서 선택을 하거나, 또는 뭐 이쪽 편에서라고도 되어 있지만, 이 표현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왜냐면 x가 공통이잖아. 그럼 우리는 얘와 다르게 반대로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서 해볼까? 얘들 66, 36. 그럼 2의 제곱, 3의 제곱이었는데 2호가 있으니까 2의 3제곱,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있겠다, 맞지? 그럼 이 상태를 보고서 그러면 일단 세제곱까지가 없으니까 x가 최소한 2의 세제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다, 맞지? 그럼 한번 적어볼까? 세제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나? 세제곱. 2의 세제곱 아니, 또 2의 세제곱이 있으면 여기에 4가 있잖아. 그럼 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까지 가면 안 되겠다, 맞지? 2만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일단 2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2의 제곱이었다. 최소한 2는, 최대 2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여기 3이 중간에 하나 있으니까, 최소한 3은 하나 있어야 되겠나? 그 다음에 5가 있는 곳이 없으니까 5가 공통으로 있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공통으로 x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단 최소 공배수는 x까지 되겠네. 최대 공약수는 x라고 할 수 있겠다, 맞지? 그게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 2, 3, 4는 공통이 없으니까 x. 그 다음에 여기 2와 4 때문에 한 번 더 2로 진행을 시켰는데, 이 첫 번째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표현, 특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지? 또 이수가 선택을 했던 얘를 하고 바로 직접 고르는 거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 풀이할 때 좀 귀찮더라도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더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같은 표현이 있지만 얘는 봐. 뭐였지? 최대 공약수. 이거는 여기서 생각한 것처럼 할 수 있겠네. B가 있지. B가 있는데 최소 공배수가 90일 때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이 B라는 표현은 수식을 진행시키기 곤란해. 그래서 항상 수로 표현하려면 배수에 대한 표현을 이용했었어.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B지. B란 말이야. 얘를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 를 하면 배수 표현을 써서 2K, 6K, 9K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이 K는 2 곱하기 K, 6 곱하기 K, 9 곱하기 K 쟤랑 비교하면 어때? 그냥 2 곱하기 X, 6 곱하기 X, 9 곱하기 X 이렇게 있는 표현하고 똑같지? 질문이 같아졌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출제자는 조금 달라 보이게 하는 거야. 같은 이수인데 다른 옷을 입히고 머리 스타일을 다르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달라 보이게 해서 같은 이수의 본체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실제 문제에서 그렇게 물으면 뭔가 진짜 많이 달라 보여. 맞지? 근데 아직은 이런 상황에 대한 표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배수 표현을 통해 수로 표기를 그래야 사실은 나중에 또 뭐 식을 방정식 같은 거 있지 쓰려 하면 표현할 수 있어. 이 B는 표현을 진행을 시키지 못해. 숫자 표기가 필요한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은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일단 이 관계는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서 잠시 아직 뭐야 여기는 아직도 해야 될 게 더 많네. 그치. 엄청 많네. 많지. 이래서 점점점 빨라지나 보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복습을 하고 했던 여기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 관계 확인을 하고 저거 풀 거고 복습할 때는 요건 아직 안 할게. 하지 말고 복습만 해서 이것도 써보자. 요거 하고 내용까지만. 자, 정확히 여기다가 페이지를 적어둘 테니까 헷갈리지 않게 여기 적힌 데다가 32에서 35 32에서 35 그 다음에 일단 얘는 놔두고 37에서 40 이까지만 복습을 할 거야. 복습? 응, 복습. 알겠지? 복습 내용들 보고 확인 문제. 이거 볼까 말까. 근데 많이 걸리진 않겠지. 복습 정도만 하고 여기에서 과제를 낼게. 복습하면서 저기 문제는 풀고? 하면서 풀고. 그러면 2장만 낼까? 복습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얘는 그전 것들 내용들을 잡은 생각 혹시나 혼란이 오거나 하면 무조건 책을 찾아봐야 돼. 다시 2장이면 몇 가지만 할까? 나눠서 풀어야지.
2장 하면 되겠나? 좀 적은가? 어떻지? 저번에 했던 거는 얼마나 했지? 어제 하고는 3장? 2장 반? 그 정도. 또 너무 많으나 지금 그러니까 한 장, 2장 일단 여기까지. 그럼 2장, 1장, 2장 되겠지? 먼저 해놓고 숙제는 얘를 하고 얘는 복습하고 확인 문제 정도만 보고 요거 하나가 아직 남긴 남았다 맞지? 숙제가 이건 다음 그거 할 때 다시 숙제를 내든지 이러자. 여기 책 낼 때 요거 포함해서 숙제를 내든지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어쨌든 내용은 다시 이거 이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보고. 알겠지? 여기까지.